문재인 대통령이 공식 업무 복귀 첫 일성으로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거론한 가운데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 장관 경질설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친노동 성향의 대법관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하면서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임명 철회 움직임이 일고 있는데요. 김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차명진 전 한나라당 수석 대변인과 함께 오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셨습니까? 김 의원님, 문재인 대통령의 건강한 모습을 보니까 아마 좀 기분이 좋아지셨던 분들도 분명히 많이 계실 텐데 업무 복귀해서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게 가장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거든요. 일단 이에 대한 이야기를 좀 먼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야가 지난 2월에 협의를 했고 그리고 통과시켰고요. 그리고 7월 1일부터인데 사실상 2일 어저께 월요일이었고요. 대통령께서도 가로로 인한 인권 침해, 그다음에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과정으로 노동시간 단축을 말씀하셨는데 공교롭게도 대통령께서 과로로 인해서 한 3, 4일 동안 휴가계를 내셨는데 결국은 대한민국의 그런 발전이 결국 노동자들의 노동이 많은 역할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근데 OECD 기준으로 놓고 봐도 우리가 과도하게 노동을 하고 있는 거고 그것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많이 지불되기 때문에 선진국으로 가는 그런 과정에서 노동시간 단축 문제가 된 것이고 이것이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부터 실시되고 그리고 만약에 제대로 안 될 경우는 6개월간의 계도 기간을 두고 점차적으로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정부와 사용주와 그럼 노동자들 간의 그런 노사정이 같이 협력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알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업무 복귀한 날 표정이 되게 밝아 보여서 그거 무엇보다 말씀하신 대로 좋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대통령이 업무에 복귀하면서 이제 개각에도 좀 속도가 날 걸로 보이는데요. 지금 교체 1순위로 거론되는 게 공교롭다고 해야 될까요? 고용노동부 장관이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전에 대통령 이제 아프신 거 그리고 복귀하신 거에 대해서 한마디 하면 일단은 대통령께서 복귀하신 거 건강에 회복되셔서 그것에 대해서 일단 저도 안도의 한숨을 쉬는데 다만 그 과정에서 이제 몇 가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하나는 대통령께서 지금 이제 한 5일 정도 이렇게 자리를 비우셨잖아요. 근데 처음에 좀 미리 국민들께 대통령 소통 잘하시니까 이런 이유로 해서 지금 와병 중이시다. 이런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어땠을까? 대통령 이제 휴가 챙기시는 것까지도 국민들한테 다 미리 통보를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이번에는 좀 그렇지 않음으로 인해서 평소에 대통령 하시던 그런 모습하고 다르면서 사실 시중에 상당히 많은 억측이 돌은 것은 사실이잖아요. 요즘 뇌출혈서도 있었고 일부 일본의 어떤 찌라시에는 와병설, 중병설 이런 것도 있었고 또 또 지난번처럼 아무한테 알리지 않고 북에 간 거 아니냐, 김정은 위원장 만나러 이런 여러 가지 있었던 말씀입니다. 이런 것들이 대통령의 어떤 건강은 대통령의 어떤 행보는 대통령 개인의 문제가 아닌데 상당히 그런 국민들께 사실은 이번에 우려를 끼친 것은 사실입니다. 또 하나 좀 첨부하면은 또 그 와중에 하필 탁현민 씨 왜 공개적으로 페이스북에 사표 낸다고 얘기하고 또 그걸 또 번복했어요. 이런 거는 사실 국민들이 많은 걸 생각하게 했어요. 청와대 인사권이 누구한테 있나? 저런 식으로 해서 본인의 거취를 국민들께 알리게 왔다 갔다 하는 거는 뭔가 이게 어떤 정치적 의도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이번에 대통령께서 안 계시는 와중에 생겼던 일들을 대통령께서 한번 점검을 저는 해보셔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안 계신 게 아니라 청와대 관저에서 휴식을 취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주치의가 좀 쉬셔야 된다라는 소견이 있어서 그걸 받아들인 거고 당일날 김의겸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서 그 상황을 소상히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휴가를 낼 경우에는 미리 예고를 하지만 건강이 감기 몸살이 왔는데 그거를 미리 내 몸에 감기 몸살이 온다라고 예고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프고 난 직후에 브리핑을 한 것이 무엇이 잘못됐는지 모르겠고 잘못된 것은 뭐냐면
과도한 추측과 억측을 하는 일부 몰지각한 행위들인 거죠. 그리고 앞서 일본 얘기를 하셨는데 일본에서 그렇게 찌라시로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에 대한 건강을 걱정하면서 이상한 방향으로 트는 것은 국론을 분열시키는 행위다. 그래서 저는 그런 행위는 외교 관례상도 안 맞고 그런 것들은 적절치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특히 지금 앞서 말씀하신 와병설을 주장했던 언론인으로 사칭한 그분이 진짜 언론인인지는 잘은 모르겠으나 페이스북에 본인의 직책을 얘기했지만 그건 가짜 뉴스고 이것은 엄단해야 될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탁현민 행정관에 대한 문제는 그러니까 SNS 통해서 본인의 상황을 얘기한 거고 청와대에서 또 그것에 대해서 입장을 낸 거기 때문에 그렇게 심각하게 문제 제기를 할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요. 앞서 얘기했던 것은 앵커께서 질문했던 내용에 대답은 안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촬영 진행. 네, 그래서 다시 질문해 문제에 드릴게요.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52시간제 있죠. 주 52시간제는 제가 이제 그쪽 환경노동위원회도 있었고 그런데 이게 상당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동안에 주 50시간 노동제가 사실상 어떤 이렇게 특별 근로수당, 휴일 근로수당 이런 걸 통해서 사실은 이제 주 68시간 근로제 이런 걸로 이제 사실은 되어 있어서 주 5일 근무제가 이제 의미가 사실은 없었는데 이번에 이제 52시간 근로제를 함으로 인해서 이제는 이제 52시간을 넘기는 그런 근로를 하기 어렵게 되면서 사실상의 주 5일 근무제가 도입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혹시 미국 같은 데 가보셨으면은 미국에는 저녁 6시 이후에는 문을 여는 곳이 거 없어요. 소위 우리가 좀 요즘 찾는 뭐이죠? 저녁 먹방. 퀵 서비스에 의한 저녁 먹방 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리고 미국 같은 데는 또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무슨 컴퓨터가 갑자기 고장났다. AS 받으러 갈 수도 없고. 이게 무슨 소리냐? 사실상의 주 5일 근로제가 도입되면서 실제 노동자와 사용주에게 엄청난 변화가 이제 생기는 거거든요. 사용주는 일주일에 한 사람만 쓸 수 없어요, 이제는. 특히 우리는 이제 제조업 중심이 아니라 이제는 서비스업 중심이기 때문에 관리 등 이런 것들. 일주일에 한 사람만 쓸 수 없는데 이런 부분이 어떠한 업종에 해당되는지 지금 나온 거 있어요? 없어요. 그다음에 노동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동안 사실 있죠. 냉정하게 하면 애들 과외비나 본인의 어떤 여러 가지 휴가 비용을 사실은 이런 휴일 수당 이런 걸로 챙겼는데 이제 그럴 수 없게 된 거예요. 저녁은 있으나 돈이 없는 세상이 온 거예요. 근데 이런 세상이 왔는데 저는 이제 이 세상을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제가 이 세상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가야 되는데 그렇다면 제가 지금 얘기했듯이 엄청난 노동시장의 변화가 초래되는 이 상황에 대해서 지난 2월 달 뚝 결정해놓고 그동안 아무 얘기도 없었어요. 그리고서 바로 지난 이제 시행되기 임박해가지고 국무총리는 이거 법 적용에 대해서 6개월 유예하겠다. 그다음에 무슨 노동부 장관은 안 돼. 이건 당장 시행해야 돼. 또 국회에서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하던 여당 원내대표는 탄력근로시간제를 현재 3개월에서 6개월로 하겠다. 이거는 엄청난 혼란입니다. 이거는 이런 커다란 변화에 대한 착실한 준비 없이 이것을 도입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지금 가뜩이나 우리나라 경제가 안 좋은데 상당한 충격으로 올 수 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면 저는 주 52시간 근로제에 대해서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우리 생활이 변하는 것을 충분히 준비했어야 된다. 천명진 의원님은 2004년도에 현직으로 지금 근로시간 단축하는 제도에 같이 합의를 하셨던 분이시잖아요. 정치인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문제가 2월 달이고 그러면은 현장에서는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준비를 해왔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혼선이 있을 거다라는 얘기를 가중해서 지나치게 과도하게 얘기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근로시간이 단축되면서 그런 사교육비로 충당하던 것이 없어지면 혼란이 있을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이상의 효과가 있는 것은 가족과 아이들이 함께 있는 시간이 보장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여성이 직장을 다니면서 육아를 할 때의 불편함과 고통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해소하는 기준과 과정이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와 정부가 이견 있고 또는 고용노동부와 당의 의견 차이가 있는 것을 마치 이것이 준비가 덜 됐다라고 이 꼴으로 시키면 안 될 것 같고 이견이 있는 것은 좁혀나가는 것이고요. 협상과 협의 과정에서 논의를 모아서 긍정적인 방안으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가 그렇게 이런 그러니까 획기적인 변화에 발맞추어서 대응해서 별 무리 없이 정착된 예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약분업도 그랬을 것이고요. 쓰레기 종량제 봉투 때도 대란이 있을 것처럼 예고를 했지만 잘 정착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최저임금에 대한 얘기도 논란이 많지만 그것은 결국은 우리 그 힘든 삶을 영유하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근거를 기준을 만들어주고 그 이상의 삶을 살고 있는 분들은 또 거기에 맞춰서 조건을 조정해내는 것이라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의 그 발전이 해오는 과정에서 협의와 토론 이것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고 무엇보다 정착되고 있다. 그리고 특히 2016년도에 이게 나라냐라고 얘기했던 그런 엄청난 사건을 경험하면서 대한민국 국민들은 다양한 이견에 굉장히 익숙하게 토론되고 합의점을 이끌어 나간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갤럽 여론조사를 놓고 보더라도 과반수에 가까운 분들이 이번에 주 52시간의 이 정착이 휴가와 그다음에 여유 있는 삶을 보장해 주는 그런 제도다라는 점이고 물론 거기에서 피해를 보거나 아니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제도를 보완해 나가는 과정으로서 풀어갈 문제다라고 보고요. 정치권은 이것을 잘 해내는 해법을 제시를 해야지 마치 아주 자그마한 문제가 전체 사회의 문제인 양 이것을 확대해 나가는 것도 과장되게 해 나가는 것도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시청자분들의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이 탄력 근로제 기간, 확대 기간 이 문제를 저희가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완충작용을 좀 할 수 있을까 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홍영표 원내대표 그리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 불협화음이 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탄력 근로제라 하면 일주일에 52시간제인데 적어도 이제 한 여름철에 막 휴가 기간에 무슨 휴가 서비스 같은 것을 해야 될 때 막 일주일에 한 5시간 더 하고 나머지 이제 그 6개월 동안은 5시간씩 줄이는 에어컨 설치 같은 거. 그렇죠. 이런 거면은 이제 예, 맞습니다. 지금 이런 것들을 이제 고려하는 건데 이게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가 이 제조업 중심이 아니에요, 이제는. 상당히 이제 그 서비스업 중심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관리, 그다음에 어떤 AS 이런 것들이 중요하단 말씀이에요. 예, 이런 거를 사실 미리 준비를 하지 않으면 사실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고용주는 일주일에 2사람을 고용을 해야 돼요. 그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52시간 넘기면은.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하다가 조정해 나가면 되죠. 하지만 이런 것들을 좀 미리 좀 조정을 했어야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예컨대 지금 말씀하셨듯이 여름철 휴가철에 어떤 업종 같은 경우는 최소한 6개월 단위로 끊어야 된다. 어떤 거는 3개월 단위로 끊어야 된다. 이런 걸 면밀하게 해야 되는데 저는 그 과거에 이제 예컨대 이제 타임오프제 같은 경우 제가 그 한노위 간사할 때 상당히 준비를 많이 했어요. 그 복수노조도 그렇고 어떤 업종에 필요하고 어떤 업종에 필요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 노동부에서 현재는 이제 고용부에서 준비한 내용들이 부실을 해서 그 국회에서 이제 다시 따지고 했거든요. 그런 거를 사실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13년 걸려서 이제 됐어요. 타임오프제가. 근데 이번에는 사실은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외국의 자본들이 어떤 나라에 투자할 때 제일 먼저 고려하는 요소가 뭐냐면 제도의 안정성이에요. 그 외국에서 예컨대 무슨 에어컨 설치 업무를 지금 얘기했듯이 하려는데 이 나라에서 탄력 근로제를 6시간 하는지 3개월 하는지 6개월 하는지 3개월 하는지 이게 불투명한데 마음껏 투자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사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열심히 고쳐 나가시라고 제가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이거를 여태까지 이거 앞으로 해놓고 고치면 되지 이렇게 얘기하는 건 조금 좀 그러니까 제가 왜 말씀이죠, 말씀드리냐면은 그러니까 확대해서 과장해서 이제 마치 있지도 않은 일을 뻥튀기를 해가지고 국민들을 불안을 가중시키는 것은 제가 보통 온당하지 않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시행 날이 어제부터였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어제부터 제가 제 귀에 듣거나 아니면은 그 뭐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보면 굉장히 여유 있는 삶을 갖게 됐다라는 심리적 안정감이 일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8시간을 일하게 되고 그다음에 10시에 출근해서 뭐 저녁 8시에 퇴근하면 아침이 여유 있어지는 것이고요. 아침에 8시에 출근해서 저녁 4시에 퇴근하면 또 저녁이 여유 있어져서 본인이 뭐 가족들과 같이 있는 시간도 많을 거고 아니면 뭐 제 공부하는 시간도 마련할 수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그 근무 시간 안에 그러니까 이렇게 8시간이라는 딱 기간 중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내 업무를 추진하고 그것을 계획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어서 업무의 향상성도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거고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우리보다 훨씬 더 짧은 시간의 노동을 그러니까 30시간에서 40시간 노동 시간으로 단축해서 그것이 경제 향상에 도움이 됐고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했다라는 긍정적인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도입하는 것이다라는 점을 강조드린 겁니다. 여당 원내대표와 지금 고용노동부 장관이 서로 좀 배치되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맞붙는 듯한 그런 발언을 그러니까 하는 건 저희 어떻게 당의 보십니까? 입장에서 당이나 정부의 입장에서는 고용주의 입장도 있고 그다음에 노동자의 입장도 있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는 사실상 노동자들의 이해와 요구 그다음에 주장에 대해서 귀를 더 기울여서 그 입장을 대변해 주는 것이라고 보고요. 또 정부는 정부대로 입장이 있는데 조정 조율해 나가면 될 거라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견이 있다고 차별하지 않고 차이가 존재하는 것은 좁히면 되는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3개월의 문제나 6개월의 문제는 조정 가능하다. 논의가 가능한데 마치 이것이 노동부 장관이 경질되는 1순위인 것처럼 계속 언론에서 보도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적절하지 않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지금 인사나 뭐 그 개각에 대한 요인들에 대해서 여러 분석들이 있지만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그 입장은 인사청문회 요건을 최소화시키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러니까 자질이 있는 장관에 대해서도 지금 여소야대 국면에서는 인사청문회 때 굉장히 그러니까 아주 현미경 청문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지난 그 해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신중하게 하고 있지 않을까 예측하고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저는 좀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그만큼 풍부해지고 있다, 넓고 깊어지고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저는 하여튼 김영주 노동부 장관은 저하고 당이 다른데 과거에 이제 저하고 국회 활동을 같이 해서 제가 상당히 좋아하고 존경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렇게 행보를 보면 어떤 장관은 국가 전체를 운영하시는 분인데 좀 예를 들어서 이번에 52시간제 적용하는 데 있어서나 또는 전교조 합법화 문제에 있어서나 좀 지나치게 좀 한쪽 편을 들고 좀 월권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어요. 그 홍영표 그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도 사실 과거에 노동운동 했던 분이거든요. 이제 그분도 저하고 같이 운동했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 상당히 현실적이에요. 과거에 이제 제가 그 국회에 있을 때 타임오프제 할 때도 보면 이 현실적으로 적용할 때 타임오프제가 예컨대 영세 기업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적용이 안 되는지 잘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협상의 상대에서 협상을 했었는데 김영주 장관은 제가 평소에 알던 김영주 장관하고는 다르게 이런 식으로 좀 하는 걸 보면 너무 정치적인 고려를 하시는 거 아닌가. 그래서 총선을 염두에 두신 거 아닌가 이런 좀 우려가 들기 때문에 빨리 총선에 올인하시도록 하는 게 좀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얘가 적절한지에 대한 건데요. 그러니까 외교부와 통일부, 그다음에 국방부가 이견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의 사안을 놓고 보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고용노동부가 얘기하는 것이 이게 무슨 해소가 안 되거나 논의가 안 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홍영표 장관이 홍영표 원내대표가 김영주 장관과의 얘기는 좀 이렇게 부족한 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해 달라는 거였지 않습니까? 지방선거 때 저희가 노동계의 일부의 목소리가 과대하게 저희 현장에서 이렇게 제기되는 현실을 경험했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거고 저는 그것을 그러니까 단순히 장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고용노동부의 공무원들이 예를 들어 지금 얘기하는 최명진 전 의원님이 말씀하신 이런 집계 통계를 보다 면밀하게 밀도 있게 검토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해야 될 역할이죠. 장관을 받쳐주는 공무원들이 해야 되는 것이고 현장의 목소리를 또 잘 전달하는 것은 또 그것이 또 해당 부처의 장관의 역할이기 때문에 저는 뭐 충분히 이것은 논의해서 정리될 문제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김 의원님 나오면 이거 꼭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 개헌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이걸 어떻게 좀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좀 뜬구름 없죠. 사실은 자유한국당이 당내 문제가 워낙 소란스럽고 그다음에 해결하기가 되게 이제 요원한 상태에 놓여 있어서 어찌 보면 그러니까 바른미래당이나 뭐 그 정의당이나 그다음에 민평당에서 그 선거구제 조정을 위한 개헌 논의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덥석 이제 물은 거죠. 본인들의 그런 궁색한 처지를 좀 돌파하기 위함인데 국민들이 볼 때 참 그 정치권을 볼 때 어떤 생각을 가질지에 대해서는 저는 뭐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평가가 있을 거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2천억 원대의 별도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난 지방선거 때 개헌을 같이 하자라고 했는데 굳이 반대를 했었던 것이고 지금 상황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개헌 얘기가 나오는데 저희는 선거구제의 개편 문제는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개헌에 대한 논의를 하려면은 전면적 개헌이어야 되겠죠. 그럼 왜 지난 시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한 개헌에 대해서 그토록 반대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부분은 쏙 빼고 지금 개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뭐 개헌에 대한 논의를 안 하자는 것이 아니라 당장에 해야 될 중요한 일, 그다음에 선후의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에 있어서 우선의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이죠. 그러니까 원내 협상을 잘 해서 의장단 선출을 해야 되고 상임위원장을 배정을 하고 그다음에 정개특위를 다시 재가동을 해야 된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야권의 개헌 논의는 국민들이 볼 때는 조금 정략적이지 않냐라는 그런 의구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고 그러지만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한 2개월 전에 개헌 얘기를 했을 때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 김 의원은 개헌의 필요성을 충분히 얘기하셨고 근데 그때 개헌의 필요성 얘기할 때 우리나라의 이 지방 분권이 필요하다. 특히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 지금은 없어졌는지 저는 닮고 싶어요. 그 필요성이. 그 필요성은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탄핵부터의 과정을 겪으면서 그거는 모든 어떤 정치적인 어떤 행위자나 정치를 보는 그 전문가들이 한 얘기가 이 나라 이 제왕적 대통령제가 문제가 있다. 이거 권력구조 좀 어떻게 손을 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고 그것이 아직 그 문제가 해소되지 않았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제왕적 대통령이 아닌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놓고 볼 때 개헌해야죠. 그러나 물론 이런 건 있어요. 여기 어떤 한국당의 어떤 일종의 정략적인 계산. 그렇죠? 현재 어떤 국면을 좀 유리하게 해보려는. 그러나 정치인이 하는 행위에 자기 자신의 어떤 정략을 빼고 당위성만 얘기하는 경우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는 평론가들이 가끔 나와서 그런 얘기 하죠, 여기서. 그거는 해나 마나 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이익을 생각하되 어떤 명분이 있느냐 이런 문제인데 이 분명하게 제가 다시 얘기하면은 한국당에서는 현재 정국의 어떤 어려움을 좀 피해보기 위한 스스로 고립되는 정국의 어려움을 피해보기 위한 생각도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있지만 동시에 이게 개헌의 어떤 당위성, 지방 분권과 권력구조 재편의 당위성은 분명히 살아있단 말씀입니다. 이번에 안 하면 언제 합니까 이거?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김현 대변인도 그렇고요. 홍영표 원내대표도 개헌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이야기한 거는 다른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좀 시점 이야기를 많이 선을 하시더라고요. 제대로 따지자라고 말씀. 그거는 이미 얘기 다 됐어요. 제가 볼 땐 여야에서 서로 말하면 개헌을 어떤 책임질 사람 위임해서 예컨대 88년 개헌 때 그렇게 했죠. 여야의 대표자 8인이 만나서 물은 맞대고 제가 볼 땐 이틀만 논의하면 이거 다 됩니다. 이거 지방분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다음에 권력구조 개편 어떻게 할 것인가 딱 답 다 있잖아요. 여기 앵커들도 지금 A안, B안, C안 다 알고 있을 정도인데 아니 근데 그건 뭘 오래 걸려요? 그거? 의장이 선출돼야죠. 근데 원구 의장 사항부터. 선출을 안 하고 지금 이 얘기랑 같이 맞물리면 복잡해지니까 일의 선으로 가지고 얘기하자라는 거죠. 개헌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남북 간의 이 대화가 급진전되고 통일 국면이 조성이 되면 지금 헌법 체계에 있어서 불합치되는 부분도 있고 모순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자치분권에 대한 얘기와 기본권 강화에 대한 문제와 인권에 대한 문제와 그다음에 동일 임금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문제 이런 것들이 총 포함되어 있는 개헌안이 있고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헌 논의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시점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고 좀 느닷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 민주당 내부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다시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당권 경쟁이 아주 치열하다라는 기사는 이미 뭐 몇 주 동안 계속 나오고 있는데 지금 뭐 개파 결집을 한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해요? 사실은 저희가 당에서 이 전당대회에 대한 얘기가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니에요. 예. 왜냐하면 6월 13일 지방선거 네. 때까지는 거기에 집중했고요. 그 끝나고 나서 한 5일 뒤에 그 전당대회 준비위원회를 구성했고, 예. 그다음에 그 선출 방식에 대해서 논의를 한 지 한 일주일 됐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물론 지금 이제 언론과 국민들에게 관심 사항인 것은 맞는데 많은 관심이 있죠. 이것이 이제 특히 자유한국당은 거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해서 비대위 준비위원회, 네. 비대위원장을 구성을 놓고 인물란 그러니까 누가 할지에 대해서 오리무중 상태이잖아요. 예. 급기야는 이회창 전 대선 후보까지 예. 거론되는 마당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안정적으로 지방선거 이후에 그 다음 추미애 대표 이후 당대표를 어떻게 선출할 건가에 대해서 안정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 그러니까 출마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네. 있는 분들이 여러 분이긴 하지만 지금 그러니까 당대표가 해야 될 역할,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정부 2기를 어떻게 잘 뒷받침하고 성공시키느냐의 그 목표치가 있기 때문에 예. 각각 출마하고자 하는 분들이 지금 대표로 도전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요. 아직까지 최고위원으로 도전할지 말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거론되고 있지만 뭐 종국에 가서는 뭐 7월 중순경, 그러니까 중앙위원회가 구성이 되고요.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시도당 개편대회, 그다음에 컷오프를 예. 그 시점으로 해서 조율과 조정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는 뭐 남의 집 얘기 제가 뭐 이래라 저래라 하긴 좀 곤란하지만 예. 제가 이렇게 관찰하는 바에 의하면 이 전당대회를 계기로 해서 민주당의 또 원심력이 좀 이렇게 커질 것 같다. 지금까지는 뭐 얼마 전에 김부겸 장관 당대표 출마설에 대해서 누가 물어보니까 대통령 제가가 있어야 된다라는 식으로 얘기할 정도로 대통령의 그 당에 대한 영향력이 크지만 예. 실제 이제 이번에 민주당에서 당대표 되는 사람이 다음번에 총선에 공천권을 행사하게 되거든요. 그 공천권의 행사와 더불어 이후에 어떤 이렇게 대권 후보와의 또 향배하고도 연관이기 때문에 이 자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정권을 임기 중간 국정 수행을 어떻게 잘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라는 청와대의 생각과는 달리 민주당에서 꾸는 차기 꿈나무들은 이번 당대표 선거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예. 단순하게 친문이 당대표가 되는 것을 그대로 용인하는 그런 상황이 제가 볼 때는 분명히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이 당대표 선거를 계기로 해서 원심력이 작용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거다라고 저는 어떤 예측을 해봅니다. 저는 동의 안 하고요. 사실은 네. 추미애 물론 안 하시겠죠. 대표가 당대표 될 때 대선을 목전에 둔 당대표였고 예. 지방선거까지 함께 치른 당대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원심력도 없고 당의 집중성과 그다음에 당의 시스템화 그리고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는데 헌신을 다해 왔던 추미애 대표 체제입니다. 그 대표 체제 이후에 치러지는 전당대회이기 때문에 추미애 대표가 했던 역할과 국정 운영 수행을 위한 뒷받침을 고스란히 이어가는 거고 더 잘해야 되는 지도부입니다. 그래서 네. 원심력이 작동했을 때 저희 당을 지지하는 국민과 당원들의 보는 눈을 저희가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방 선거를 치르면서 그리고 보궐선거를 치르면서 저희에게 보내주셨던 지지와 그다음에 압도적인 네. 평가 이것들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원심력을 작용해서 이 문제 친문, 비문, 반문 구도로 가서 정치를 하거나 정당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차 의원님께 이거 질문 드려야 되는데요. 김 의원님이 아까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 비대위원장,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 후보로 이회창 전 총재가 거론이 되는 상황. 물론 이 전 총재에 대한 개인적인 평을 하자는 게 아니라 인물이 정말 없긴 없구나라는 생각을 많이들 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제가 자유한국당 당원이라서 이 문제를 좀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못할 수도 있어요. 괜찮습니다. 예, 근데 저는 일단 그 비대위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 이거 좀 별로 수가 아니다. 예. 우리가 비대위 구성해서 위기를 넘겨보려고 했는데 안 됐다. 예. 그리고 많은 그 언론에서 무슨 뭐 한국당이 모범으로 삼아야 될 김종인 민주당 비대위 사회래도 그거 사실 성공 사례가 아니다. 예. 당시에 새누리당이 못해서 민주당이 총선에서 선전한 거지 김종인 위원장이 잘해서 선전한 건 아니다라고 전제를 하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가 그 현역 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 현역 의원들 중심으로서는 비대위로 가는 걸로 이미 이제 네. 결의를 봤대요. 무슨 뭐 현재 김성태 지도부에서 찬성하는 쪽이나 안 하는 쪽이나 하여튼 뭐 제가 거기에 대한 일단 유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사실인단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저는 비대위원장으로 이회창 총재가 제일 낫다. 왜? 이분은 저희하고 뿌리를 같이 하는 분 아니에요. 예. 다른 분들은 아무리 그분들이 인품이 훌륭하다고 하더라도 저희 당과 뿌리를 같이 하지 않는 분인데 어떻게 저희 당에 대해서 애정을 보일 수 있겠어요? 예, 물론 이제 이회창 후보에 대해서 뭐 연세가 많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비대위원장은 그냥 비상 상황만 이렇게 잘 추스르면 돼요. 이분이 무슨 자기가 어떤 하늘에서 내려온 새로운 당 대표처럼 행세할 것도 아니고 또 예.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그래서 저는 뭐 이분 정도면 한국당의 어떤 비상 상황을 일정하게 추스르는데 역할을 하시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주말까지는 대여섯 명으로 후보군을 추린다고 하니까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차명진 전 한나라당 수석 대변인 김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